알았어요? 지금 그거를 우리가 빨리 공유해서, 예, 우리가 미리 다 준비해 놓지 않으면 이번 대통령 뽑아놔봤자 임기가 반도박 될 수도 있는 거야. 일단 초장 1년 동안, 초장 6개월 동안에 장관 후보들에 대해서 디립다 씹어가지고 새 대통령에 대해서 치를 떨게 만든다. 그 다음에 몇 건의 큰 사건을 일으킨다. 그리고 내년 지방선거에서 완전히 새누리당을, 더민주를 갈아엎어버린다. 그러면 끝나는 거야. 그리고 개헌 분위기를 띄워버리면 개헌해서 임기 3년으로 단축시키는 거를 어차피 보궐선거로 뽑힌 대통령이니까 임기가 5년일 필요 없다. 이거 사실은요, 확정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박원순하고 이재명은 3년 안에 동의를 한 거야. 그리고 문재인은 싫다고 그런 거고. 이런 건 우리가 한 번도 예측해보지 못했죠. 그죠? 그니까 제가 작년에 미리 감 잡았던 건 문재인으로는 안 되니까 안철수로 가자. 그렇게 하려고 국민의당 만들었다. 그 국민의당은 지금까지 1년 동안 그 길을 끊임없이 걸어왔어. 문모닝 들어봤죠? 국민의당은 문재인에게는 무조건 반대야.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든 야권 후보가 되든 이 국민의당은 반드시 반문재인의 길을 가. 그런데다가 지금 더민주 안에 문재인을 소위 최재성 일당이 등신을 만들어 놓은 비문 의원들이 있어. 이 사람들한테 끊임없이 손을 내밀겠죠. 그죠? 그럼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 문재인한테 등 돌리고 가도 할 말이 없는 거야. 왜? 문재인 측에서 너무 이 사람들을 깔아뭉갰거든. 문재인 지지자들이 너무나 이 사람들을 인격적으로 깔아뭉갰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반문을 한다고 그래서 비난할 자격이 없어. 먼저 욕했잖아. 먼저 비난했잖아. 내가 그러니까 추미애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못 들은 척하고 밀어붙인 거 아니야. 자, 내가 볼 때는 지금 상황이 이렇게 심각하다. 단지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렇게 뽑힌 대통령을 얼마나 지킬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이건 문재인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니까. 야권 전체의 문제야. 와, 중요한 건 여러분,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요. 내가 지금 얘기한 부분이 얼마나 생각했을 것 같아요? 나 오늘 방송 시작하고 나온 말이야. 어제 솔직히 해서 그저께부터 얘기 시작돼. 그저께 어디로 갈 거예요? 어디로 갈 거예요? 라고 묻는데 내가 어디로 갈지에 대한 얘기를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 근데 광화문 우체국 앞으로 간단 말이 내 입에서 나온 거야. 광화문 우체국 앞? 그러면서 내가 그냥 광화문 우체국 앞으로 오세요. 그러고 간 거야. 그런데 그 광화문 우체국 앞에서 내가 솔직히 무슨 말을 할지 몰랐어. 아무 준비도 안 돼 있었어. 그리고 갔는데 거기서 톨레랑스 얘기가 나온 거야. 그래서 왜 내 입에서 톨레랑스가 나왔을까? 돌아오는 길에 생각해 본 거야. 아, 쟤네가 뭔가 탄핵 이후를 준비하고 있구나. 탄핵 이후를 준비하고 있구나. 오늘 방송을 시작할 때는 그 생각만 났어. 내가 톨레랑스를 얘기한 건 쟤네가 탄핵 이후를 준비하고 있다. 그 얘기만 내가 솔직히 얘기해가지고요. 딱 이렇게만 적어놓고 시작한 거야 지금. 톨레랑스, 낮 시간 광장 수다방 톨레랑스. 그 다음에 박원순 서울광장에서 살인 주장을 좌시하지 않겠다. 요 부분만 적어놓고 시작을 했다고. 내가 여기까지 지금 쟤네들이 이러이러한 수를 쓸 수 있다라는 것을 나는 오늘 방송 전에는 미리 생각하지 않았어. 다만 쟤네는 탄핵 이후를 준비하고 있다. 그것만 내가 느꼈어. 그래서 내가 오늘 그 탄핵 이후에 쟤들은 어떤 수를 쓸 수 있을까? 그 얘기를 지금 입이 열리고 지금 나오고 있는 거야. 근데 들어보니까 어때요? 그럴듯하지 않아요? 나는 미리 준비하지 않았어.
나는 미리 준비하지 않았고 지금 그냥 막 나오고 있는 거야. 쟤네들이 그럼 지금 내가 나온 말은 그래,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이거는 망치가 지금 헛소리를 했겠다, 응? 망치가 지금 개소리 했다라고 할 수도 있어. 근데 믿는 사람들은 이거는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소리다 라는 걸 이해할 거예요. 내가 미리 준비 안 했다니까? 내가 이렇게 중요한 얘기를 미리 알았으면 오늘 긴급 발표라고 했겠지. 그지? 그런데 지금 내가 얘기했던 건요, 사실 얘네들이 이제까지 했던 과거의 모든 행동들을 그 빅데이터로 넣고 뽑아낸 결과라고 할 수 있어. 이제까지 충분히 걔네들이 그런 짓을 해왔잖아. 지금 모든 상황이 그렇게 맞춰지고 있잖아. 다시 한번 정리해볼까요? 자, 지금 쟤네들이 박제데모에 나오고 있는 애들은 관에서 돈을 받는 애들이야. 그러면 지금 다음 대통령이 바뀔 거 분명한데 쟤네가 뭐 믿고 저럴까? 거기서 모든 의문은 시작했어. 내가 그 목요일인가 그 얘기 하잖아. 정권 바뀌면 돈 주는 사람이 바뀐다. 거기서 얘기는 시작이 되는 거야. 근데 쟤네들은 지금 뭘 믿고 그럴까? 근데 내가 이제 거기 가서 나는 이제 거기 가서 죽으리라 그러고 갔는데 똘레랑스 얘기가 나오는 거야. 그러면서 우리 쟤네들은 지금 그 탄핵 이후에 분열된 나라를 원한다. 완전히 국론이 분열돼서 나라가 개판치길 원하는 거다. 그것까지 내가 알았어. 근데 왜? 목적이 뭐지? 내가 그 다음에는 내가 모르고 시작한 거야. 쟤네가 나라를 분열시키려고 한다는 것까지 내가 알고 시작을 했는데, 그래서 똘레랑스 얘기를 해야지. 근데 왜 분열시키라고 하는가? 그거는 알고 보니까 보궐선거라는 말은 이제까지 어떤 정상적인 나라에서도 탄핵으로 선거를 해서 대통령을 뽑은 적이 없기 때문에 보궐선거에 임기가 없었던 거야. 그걸 우리는 당연히 5년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5년이란 보장이 없는 거야. 정경련이 해체된다는 얘기 뭐야? 다른 조직이 만들어졌다는 얘기지. 선례가 없는 거야. 선례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역사상 첫 탄핵이기 때문에 아무도 거기까지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거야. 자, 그렇다면 쟤네들이 보궐선거이고 저녁 8시까지라고 선관위에서 입장을 밝혔대. 보궐선거이고 저녁 8시까지라고 입장을 밝혔다는 거야. 그러면 대통령의 임기는 몇 년이냐고. 보궐선거? 난 거기에 깜짝 놀란 거야. 뭐? 보궐선거라고? 그러면 보궐선거는 남은 임기만 하는 건데 무슨 얘기야? 지금 선관위 규정상 이번 대통령 선거를 보궐선거로 규정해서 임시선거로 그러니까 임시 공휴일을 안 한다는 거야. 그리고 저녁 8시까지 하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 투표율이 떨어진다는 얘기야. 이거 심각한 문제죠. 이미 발표 났을걸? 지금 선관위 입장이 보궐선거이고 그래서 임시 공휴일이 아니고, 임시 공휴일 지정도 안 하고 8시까지 투표한다는 얘기야. 이 말은 뭐냐? 지금 뽑힌 대통령 정식 대통령이 아니다라는 논리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쟤네가 저렇게 100만 가까이 모인다는 거 아니야. 물론 100만인지는 모르지만 몇십만이 동원된다면 저거 엄청난 돈이거든? 쟤네들이 모여서 뭘 하려는 거지? 우리는 오세훈이가 무상급식 반대하면서 그 의무급식을 반대하면서 나갔을 때, 시장을 버리고 뛰어나갔을 때 걔가 설마 진짜 사퇴를 할 걸 몰랐어. 사표를 쓰면 60일 안에 보궐선거를 해야 되는데 사표를 던지고 갑자기 선거를 준비해야 되는데 우린 후보가 준비되어 있지 않았어. 2011년에
갑자기 똥벼락을 맞은 거야. 쟤네들은 이미 선거 준비 다 돼 있었던 거야.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죠. 쟤네들은 이번에 새로 대통령이 누가 되든 그들의 과거 그 구성원들 장관 후보들을 가지고 6개월만 씹어대면 누가 대통령이 하나님이 내려와서 대통령이 돼도 걸레가 될 거야. 그죠? 그 다음에 6개월 동안 도저히 지금 대통령으로 안 된다라고 여러 가지 사건을 터뜨릴 거야. 뭐 테러 사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막 일으켜가지고 국정이 안정이 안 된다라고 얘기하겠지. 그리고 재벌들이 손을 싹 잡고 경제를 마비시켜 버리는 거야. 그러면 천하무적이라도 못 버텨. 그러면 이제 개헌론을 딱 던지고 2년 동안 불을 막 댕겨갖고 내년 지방선거 끝난 다음에 개헌론을 퍼뜨려서 2년 안에 개헌을 확정짓는다. 대통령 이번에 다시 선거한다. 국회의원 선거 때. 그런 시나리오를 준비할 수 있다는 거야. 그건 절대 안 된다는 법적 근거가 있냐고. 그게 절대 안 된다는 법적인 근거가 있냐고. 이게 이미 논란이 돼서 김종인은 3년설을 얘기한 거야. 개헌하면서 3년설. 박원순도 동의한 거야. 이재명도 동의하고. 왜? 물론 이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동의했을 수도 있어. 그런데 논리적으로 그 말이 맞다라고 본 거야. 공직선거법에 보궐선거 대통령 임기 5년이란 말 안 나와. 찾아봐. 공직선거법에 보궐선거로 당선된 대통령의 임기가 5년이라는 얘기가 안 나온다고. 임기가 규정되어 있질 않아. 지금 대통령의 임기는 전임 대통령의 임기 다음으로 한다야. 그러면 이번 대통령은 말이 안 되잖아. 이미 탄핵으로 잘린 다음에 60일 뒤에 선거로 뽑히는데 그러면 그 14조 1항은 해당이 안 되는 거야. 이미.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보궐의 대통령 선거는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예. 그런데 선관위가 보궐이래잖아요. 지금 선관위가 보궐이래잖아. 어떡할 거야? 선관위가 보궐이라는데. 지난번에 이재명이 출마해도 되고 박원순이 출마해도 되는 건 선관위 규정에 따라서라며. 근데 선관위가 그걸 규정할 권리가 없대. 그런데 지금 선관위가 이번 대통령 선거를 임시 공휴일도 아니다. 그 다음에 보궐선거다. 8시까지다. 팩트체크에 나왔잖아. 어떡할 거야? 그래서 지금 필요한 건 뭐냐면 국회에서 정해야 돼요. 국회에서 정해야 돼. 지금 이 선거법을 일부 개정을 해서라도 국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확정을 지어야 돼. 이게 좀 헌법에는 대통령 선거 임기는 5년으로 되어 있어. 그지? 헌법에는 대통령 임기는 5년으로 되어 있고 공직선거법에는 구체적인 규정이 없기 때문에 지금 국회에서 이번에 뽑힌 대통령의 임기를 5년으로 한다라고 결정하면 되는 거야. 확정을 지어놓으면 되는 거야. 지금 우리가 국회에다가 빨리 요구해야 되는 게 탄핵이 결정되자마자 임시국회를 소집해서 공직선거법의 단독 사안만 통과하고 넘어가자. 그래서 국회에서 임시국회를 열어서 공직선거법상 그러니까 그 보궐선거 규정 선거법이야. 공직선거법은 국회가 결정하는 거야. 그러니까는 지금 공직선거법에 이런 전례가 없어서 신임 대통령에 대한 임기 보장이 없으니, 그러니까 27일에 그 탄핵 선고 일정만 나와 있고 탄핵인지 아닌지 모를 때, 탄핵인지 아닌지가 기각인지 인용인지가 결정되지 않았을 때 그 2주 안에 해결해야 돼. 90명이 찬성을 안 하더라도 200명이 찬성한다면 지금 정세균한테 요구해야 될 건 그 부분이야. 내가 볼 때는. 공직선거법에 대한 규정은 국회가 바꿀 수 있거든요.
지금 선관위가 지 멋대로 선거법을 해석을 해서 대통령 선거를 보궐선거라고 정해버렸다라면 지금 이거는 이 보궐선거라는 말은 임기가 5년이라는 확정이 없는 거야. 아니면 선관위 답변이라도 받아놔야 돼. 내가 볼 때 가장 좋은 건 국회에서 임시국회를 소집해서 이번 신임 대통령의 선거 기간은 임기는 5년으로 한다. 공직선거법에다 규정을 짓던가 아니면 선관위로 하여금 다음 대통령 임기가 몇 년이냐 물어봐서 공지하게 하는 거. 그래야 나중에 근데 사실은 선관위의 규정은요. 나중에 국회에서 네가 무슨 자격으로 규정했냐 문제 제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건 법으로 만들어야 돼. 공직선거법의 빈 부분을 채워넣어야 돼. 단일사안 개정을 해서 공직선거법 단일사안 개정을 해야 돼. 근데 그걸 하자 그러면 다른 것도 다 갖추자고 지랄할 거야. 다 필요 없고 이번에 새로 뽑히는 대통령 임기를 몇 년으로 할 건지 이 부분만 분명하게 국회에서 짚고 넘어가야 돼. 야사당 의원들이 합의를 해가지고요. 그 부분 확정해야 돼요. 근데 내가 볼 때 그것부터 문제가 될 거야. 이미 국민의당은 문재인이 유리하다고 판단하면 절대 안 도와줄 거야. 바른당도 이 자유당도 어려운 일이겠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여론을 만들어야 돼. 여론을. 이번 대통령 임기를 몇 년으로 해야 되는가. 그래서 국회에서 공직선거법 단일사안 개정을 해가지고 5년으로 해야 된다. 이거 못 해내면요. 다음 대통령 되자마자 흔들릴 겁니다. 네. 그거 못하면 다음 대통령 되자마자 흔들릴 거예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라고.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면 5년이라고 우긴다고 될 게 아니야. 헌법학자들하고 법학자들이 전부 다 나와가지고 보궐선거 대통령의 임기는 명확한 규정이 없으므로 5년으로 할 수 없다라고 해버리면 명분이 사라져. 그러면 지금 그 뽑힌 대통령 쫓아내겠다고 내란을 일으켜도 명분이 없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집중해서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다음 대통령의 임기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돼. 5년으로 할지 3년으로 할지 그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선거해야 된다. 그게 중요하고 두 번째로는 쟤네들이 앞으로 할 일에 대해서도 우리가 미리 준비해야 되는 거야. 미리. 뭐냐? 쟤네들은 지금 다음 대통령이 된 다음에 흔들려고 그 진지를 구축하고 있는 거야. 예.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되든 다음 대통령을 흔들려고 진지를 구축하고 있는 거야. 자, 그렇다라면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박원순 시장이 나서줘야 돼. 박원순 시장이. 뭘 나서느냐 하면 지금 서울시청 광장을 지금 박제데모 하는 애들이 차지하고 무단으로 점거하고 있어. 그죠? 무단 점거하고 지금 그 깽판을 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용 요금을 걷어야 돼. 사용료를 걷어야 되고요. 지금 서울시청 광장에 대한 사용 방법은 사용 허가는 서울시청이 갖고 있어. 시청 광장에 대한 사용 허가는. 그런데 얘네들이 기본적으로 무단 점거를 한 데다가 사용료를 아마 내고 있을 거예요. 안 내면 쫓아내거든. 그러니까 그 사용료를 내는지를 한번 확인해 봐야 되고 두 번째로는 뭘 해야 되냐면 지금 이 집회가 합법적인 집회냐를 봐야 돼. 무엇보다 지금 서울시청 광장에서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지금 살인을 하자. 저기 헌법재판관들을 살해하자 이런 살해 음모가 나왔다는 거 아니야. 죽여버리자고. 그죠? 그러면 그거는요. 내란 선동죄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공개적인 살해 협박. 그리고 이건 내란 선동죄야. 그러면 그런 내란 선동 성격의 집회를 공적인 장소에서 할 수 있느냐. 이거를 법정에다가 문제를 제기해야 돼요. 예. 이걸 박원순 시장이 어제 페이스북에다 썼더만. 박원순 시장이 어저께 쓴 거야. 박원순 시장 살해 협박 친박 집회 좌시하지 않겠다. 예. 자, 자유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관용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 시청광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박사모 등의 집회에서 도가 넘는 발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살인과 테러를 주창하고 내란을 선동하는 일이 계속된다면 서울시와 저는 이것을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떻게 민주주의 법치국가에서 헌법재판관 살해 협박을 하고 특검 테러를 주장할 수 있습니까? 이건 독재국가에서나 볼 수 있었던 백색 테러이고 반민주적인 작태입니다. 광장은 시민의 것입니다. 누구나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서울시와 저는 평화적인 집회는 절대적으로 보장하고 보호할 것입니다. 그러나 불법행위와 무법천지를 용납할 수는 없습니다. 비록 경찰권과 무력은 가지고 있지 못하지만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고민해 볼 것입니다. 예. 그 백야선님 14조 1항은 일반 대통령 임기라고 몇 번을 말해요. 백야성 14조 1항은 일반적인 선거로 전임 대통령으로부터 자연스럽게 위임받은 대통령이 전임 대통령의 임기 다음 날부터 임기가 시작된다고 나오는 거야. 아까 지나간 얘기를 지금 하면서 무슨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이렇게 지랄을 떨어. 아 정말. 이 무식하고 무식한 당당함이 짜증내면 안 돼. 14조 1항은 전임 대통령 임기 다음 날부터 한마디로 공식적으로 평화적으로 정권이 이양됐을 때 얘기야. 그럼 전임 대통령 임기 다음 날부터면 박근혜 탄핵당한 다음 날부터 누가 임기를 할 거냐고. 한글 못 읽어? 아휴 진짜. 좌우지간 본론으로 돌아가서 지금 본론으로 돌아가서 이 서울시청 광장에서 쟤네들이 지금 진지를 구축하고 지금 진지를 구축하고 다음 정권이 누가 수립되든 국론을 분열시키려는 게 목적이야. 자, 이거 지금 적법성에 대해서 따져봐야 되는 거고요. 지금 나는 서울시청 광장에서 탄핵 집회를, 그러니까 탄핵 반대하는 건 나는 동의할 수 있다고 봐. 그런데 지금 헌법재판관에 대한 살해 위협이나, 그 다음에 특검에 대한 테러를 주장했다면 나는 서울시청 광장의 집회는 종료돼야 된다고 봐. 이거는 집회시위법 위반이야.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이에요. 이거는 표현의 자유가 아니야.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테러를 당했어. 나한테도 100원짜리를 집어 던졌지만 그거는 테러예요. 그죠? 나한테 빨갱이년이라고 욕을 했고 그 다음에 나한테 100원짜리를 던졌어요. 그죠? 그 다음에 박원순 시장이 공식 행사를 하고 있는데 그 현장에 뛰어들어서 자해를 했어요. 그러면서 지금 폭력적인 행위를 유도하고 있고 그거를 막 칭찬해주고 있어. 이거는 경찰에서 지금 이 서울시청 집회는요. 이거는 철거시켜야 된다고 봐요. 이거는 불법 집회예요. 이건 공산당 집회하고 똑같은 거야. 테러를 권장하고 살해 협박을 하는 그런 주장이 서울시청에서 벌어진 거예요. 이거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를 넘어선 거야. 이건 헌법이 보장한 자유권을 넘어선 거예요. 다른 사람의 인권을, 살인을 공표하는 건 범죄예요. 살인을 공표하는 건 범죄야. 살인을 공동으로 선언하는 것도 범죄예요. 이거는 내가 볼 때 법적으로 서울시청 광장은 철수시켜야 된다고 봐. 이건 경찰이 나서야 돼. 이거는 서울시청에서 경찰에 고발해야 되고요. 그 발언을 했던 사람들 하나하나 개별적으로도 고발해야 되고, 하나하나 개별적으로도 고발해야 되고, 내란 선동죄로. 그리고 중요한 건 그 집회에서 그 발언을 공식적으로 했잖아. 자, 이건 중요한 건 그 집회, 공식적인 집회에서 발언한 거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그러면 이 집회 주최 측, 그 사람들이 책임져야 돼요. 집회 주최 측을 처벌해야 됩니다.
집회 주최 측을 처벌해야 돼요. 그들을 고소해야 돼. 왜? 한상균 잡아넣을 때 뭐라 그랬냐면 15년 민중궐기대회 때 폭력이 일어났다. 폭력 시위가 일어났고 그 폭력 시위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 한상균이 5년형을 살고 있어요. 5년형인가 7년형인가. 그러니까 지금 서울시청 광장에서 그걸 주도했던 그 폭력을 주도했던 내가 피해자야. 그 생방송으로 보셨죠? 목격자들이 있어. 그럼 우리는 그 피해자야. 그죠?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촛불 시민들 중에 그 박제 데모한테 그 폭력 피해를 당했던 분들 있죠? 어저께 옷이 찢어져, 창원에 어떤 분들이 오셔서 그 집회하고 가다가 그 사람들한테 시비 걸려갖고 옷이 찢어졌다는 분 있죠? 그 찢어진 옷 보관하세요. 그거 사진 찍어서 일단 보내주시고요. 예. 사진 찍은 옷 보내주시고, 그리고 지금 그 박제 데모, 박사모 집회로부터 폭력 행위를 당하셨던 분들, 만약에 무슨 폭력을 당했으면 욕설 같은 경우 다 녹음 녹화 뜨신 거, 그 다음에 혹시라도 물리적으로 뭐 꼬집거나 핥히거나 그랬으면 그거 다 증거 뜨세요. 그러면 이게 뭐의 증거냐면 바로 테러를 선동한, 내란을 선동한 증거다. 우리가 피해자다. 그래서 우리가 그 촛불 피해자들이 공동 고발을 하면 되는 거야. 공동 고발인이 돼서 고소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박제 데모를 집회를 주도했던 인간들, 그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피해자라는 거를 공동으로 고소합시다. 저도 고소할게요. 예. 요거 그 민변에다가 요구를 하든, 그래서 지금 촛불 집회 참가자들에 대한 그 박근혜 지지자들의 폭력행위, 그 폭력행위는 바로 서울시청 광장에서 마이크를 잡고 그 살해 협박을 하고 내란을 선동한 자들의 선동에 의해서 나온 폭력의 결과물이다. 그러니 이 부분에 대해서 처벌해달라라고 법정에다 고소를 하자고요, 우리가. 민형사 소송을 걸어야 돼. 자, 이거는요, 민형사 소송을 걸어야 돼요. 그리고 지금 편의점 직원들, 서울시청에서 일하고 식당 주변에서 그 식당이나 편의점에서 그 박제 데모에 왔던 사람들이 그 가게에서 행패 부리는 장면들 있죠? 그거 다 녹화 뜨세요. 그거 다 녹화 떠서 이게 바로 테러 선동을 한 결과물이다. 그래서 우리가 공동으로 같이 고소합시다. 예. 편의점이나 식당들에 와서 행패 부리는 거 그거 다 찍어가지고요. 네. 그런 거는 고소해야 돼. 왜냐면 이거는 법을 위반한 거야. 여러분, 망치 부인이 어저께 관용을 얘기하더니 왜 갑자기 고소고발 하자고 그러냐. 여러분, 관용이라는 거는요, 관용이라는 건 법을 위배하지 않았을 때야. 위법하지 않을 때 우리가 관용을 하는 거야.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 사상의 자유는 법을 위반하지 않았을 때야. 그런데 이거는 지금 헌법재판소를 살해 협박하고 그 특검을 테러하자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거는 법이 보장하는 태도를 넘어선 표현이에요. 이거는 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여러분 범법 행위에 대해서는 관용하면 안 돼요. 그거는 뭐가 되냐면 공범이 되는 거야. 누군가의 범죄 행위를 알면서도 고소고발을 하지 않으면 그거는 공범이 되는 거야. 이런 폭력은 용서되면 안 돼요. 나한테 100원짜리를 던진 거 내가 다치지 않았지만 나는 그 정치적으로 상처를 받았고 정신적으로 충격을 먹었어요. 나도 이거 공식적으로 그 CCTV가 있다니까. 어제 100원짜리를 던지고 도주한 사람에 대한 CCTV 정보를 확보해달라고 나도 이거 고소를 해야 될 것 같아. 이거 CCTV 보면 다 나와요, 동선이. 얼굴도 나오겠지. 자,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이제부터 우리가 방법을 잘 강구해야 돼. 뭐냐 하면 이 집회를 주도한, 나는 김진태도 처벌받아야 된다고 봐. 나는 김진태도 국회에서 제명돼야 된다고 봐요. 국회의원이 돼가지고
마이크 잡고 했던 소리들 그거 다 분석을 해서 예 그거에 대해서 이 국회의원의 품위 유지를 제대로 했는지 이거 나는 국회의원의 그 품위 유지에 위반된다. 이건 제명 처리해야 된다고 봐. 김진태도 국회의원으로서의 그 할 수 있는 도를 넘어섰다. 라고 보고 거기에 대해서 국회의원 제명을 요청해야 된다. 그리고 박사모 집회를 준비했던 놈들 있지. 걔네들이 그 폭력 집회를 유도했잖아. 폭력을 유도했잖아. 막 죽이자고 얘기하고 막 살인을 조장한 거 아니야.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돼요. 예. 그 책임을 물어야 돼. 그 발언했던 사람들도 모두 법적으로 고소장 고발장이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그 집회를 주도했던 애들 그들에 대해서도요 민형사상 고소고발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 서석구 김평우도 당연히 법정 모독죄로 처벌돼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여러분이 그 박제데모에 나와서 그 참여한 단순 참가자들 있잖아요. 단순 참가자들은 욕하면 안 돼. 그 사람들이 인간관계 때문에 억지로 끌려나간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그 집회에 참가한 모두를 적으로 규정하면 안 돼요.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예. 그 집회에 참여한 모두를 적으로 규정하면 안 돼요. 거기서 발언했던 사람들. 살인을 조장하고 그런 구호를 외쳤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범법자야. 그들은 처벌받아야죠. 그죠? 그건 처벌받아야 되고, 그리고 그 주동자들은 반드시 법적인 처벌을 받아야 된다. 그러나 탄핵을 단순히 반대했던 사람들은 우리가 적으로 규정하고 그러면 안 된다. 그래야 우리가 다음 대통령이 된 이후를 국민 통합으로 나아갈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그 공감과 공감을 이야기한 촛불과 그 다음에 폭력을 이야기한 박사모 집회로 이 구분하는 신문 기사도 나왔잖아요. 지금 쟤네들은 폭력을 주도하고 있어. 그래서 이거는 주동자 처벌을 해야 돼요. 예. 지금 박사모 집회에서 주동했던 자들은 반드시 처벌받아야 돼. 그러나 나머지 일반 시민들까지 그 집회에 참여에 따라서 다 처벌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반드시 그 주동자들은 처벌해야 된다. 그래서 박원순 시장이 이 주장하는 내용에 우리가 힘을 모아야 돼. 예, 힘을 모아줄 필요가 있어요. 이제는 대통령 후보가 아니니까 사심 없이 좀 지지 좀 해봐. 대통령 후보가 이러면 선거운동한다고 지랄 연병을 했겠지만 이제 대통령 후보가 아니니까 이런 얘기할 때 사심 없이 좀 지지 좀 해보라고. 자, 지금요, 와, 이것들이 그런 계획을 짜고 있는 거 나 지금 몰랐어요. 이거 마치 내가 11월 4일인가 5일날 그 얘기했잖아. 쟤네들이 제3지대를 만들어서 지금 명박의 아바타를 대통령 후보로 내세우려는 것 같다. 라고 내가 얘기했잖아. 그래서 온 국민이 그 말을 듣고 막아낸 거잖아. 근데 그때 비해서 지금 듣는 사람은 너무나 작은 숫자지만 여러분들이 널리 전파하세요.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예. 지금 상황은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왜 국민의당이 계속해서 문재인만 물고 들어질까? 이거는 문재인이 대통령이 됐을 때 대비하는 거다. 그리고 친문 비문의 갈등 구조 그거를 이용하려고 할 거다. 그래서 문재인 캠프에서는 그런 시기에 준비를 할 때를 대비해서 친문 비문 구도를 깨는 친문 대 비문 구도를 깨는 노력을 계속 하셔야 돼요. 무엇보다 다음 정부를 구성할 때 소위 친문이라고 얘기하는 애들은 전부 다 배제해야 돼. 안 그러면 이 구도로 갈 거야. 나는 분명히 답도 얘기해줬어. 만약에 문재인이 집권한다면 소위 지금 이 친문이라는 이 따라지들 이 문제를 일으켰던 애들을 전원 잘라내야 돼. 아무도 등용하지 말아야 돼.
친문 비문이라는 그 구도에서 첫 번째는 소위 친문이라고 설치고 다닌 애들, 얘네들을 전부 다 잘라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친문 비문 구도를 없애야 되는 거야. 근데 없애려면 뭐 해야 되냐? 그들이 권력을 놔야 돼. 소위 친문 패권주의라고 지적된 사람들이 권력을 놔야 된다고. 그래야 문재인이 혹시 대통령이 된다면 그 친문 비문 구도로 국회가 200대 100으로 갈라지는 그 위험이 사라진다는 거야. 지금 내가 볼 때는요, 자유당하고 바른당 원래 하나잖아. 옛날 127석 더하기 국민의당이 그쪽으로 국민의당이 합쳐질 수 있어. 그러면 벌써 얘네들이 160석 이상이 되는 거야. 그죠? 170석 가까이 돼. 여기에다가 이 비문, 지금 이제 민주당이 123석이야. 그 중에서 소위 그러니까 친문들한테 짓밟혔던 사람들, 이 사람들 30명이 옮겨간다면 그럼 저쪽이 200이야. 반문이 200이 되는 거야. 응.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면 또 이 틀림없이 문재인 지지자들이 비문 의원들을 또 짓밟을 거야. 그럼 진짜 간다. 내가 분명 미리 얘기하는데 아마 오늘 밤부터 그 문재인 지지자인 척하는 국정원들이 일부러 더 비문 의원들을 밟을 거야. 밟아서 뭘 하려고 하는 거냐? 그 비문들에게 반문할 수 있는 명분을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진짜 문재인 지지자들이 덩다리가 되면 안 돼. 오늘 밤부터 비문을 씹는 애들, 오늘 밤부터 비문 의원들을 씹어대는 애들은 누구다? 국정원이다. 우리도 지금 두수세수를 내다봐야 되는 거야. 진짜 문재인 지지자라면 이 비문 의원들을 무조건 이제까지 드립다 깠던 애들 있지. 걔네들은 국정원이라고 봐야 돼. 걔네들은 국정원이라고 해야 되고 절대 거기에 덩다리가 되면 안 되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그 다음에 다른 대선 후보에 대해서도 까지 마. 다른 대선 후보들에 대해서도 그렇게 계속 씹어대잖아?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그들이 전부 다 지금 뭐 문재인 지지자가 아닌 안희정이나 이재명 지지자는 반문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지금 쟤네들은 친문 대 반문 구도로 대선 이후를 준비하고 있다고. 아니 탄핵 이후를 그렇게 준비하고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절대 대선 후보들을 까면 안 돼. 그러면 그 후보들을 까버리면 그 지지자들이 반문이 되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해도 망치 전현희 문재인을 깠다고 또 얘기를 하겠지. 그지? 꼭 그 지능 떨어지는 문재인 지지자들이 꼭 나서, 근데 난 얘네들이 지능이 떨어지는 문재인 지지자가 아니라 나는 국정원이라고 봐. 왜? 그래서 우리 방에서 솔직히 얘기해서 이런 얘기 우리 방 말고 딴 데서 한 적 있어요? 이런 몇 수 앞을 내다보는 이야기가 우리 방 말고 다른 데서 나올 수가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우리 방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까대는 거야. 그럼 우리 방 지지자들이 화가 나가지고 더 이상 안 도와주게. 다른 말로 내가 화나가지고 안 도와주길 바라는 거야. 자, 지금의 위험성은 분명히 알아야 된다. 그러면 안희정은요? 안희정으로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안희정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잘 몰라. 그게 계속 문제야. 문재인은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문제라면 이제까지 해온 과거가 문제가 되는 거지. 친문 패권주의라는 걸로 짓밟아왔던 그 사람들, 그들이 모두 적이 되는 위험, 이게 문재인의 핵 암덩어리라면 안희정의 가장 큰 위험 요소는 모른다는 거야. 그의 과거도 모르고 생각도 모르고 그의 행보도 모르고. 그러니까 지금 지지율은 1, 2위인데 문재인하고 안희정이 둘 다 1, 2위인데 둘이 누가 되든 내가 볼 때 정치 비슷하게 할 거라고 봐요. 근데 문재인은 이제까지 쭉 걸어오면서 친문 대 반문 구도를 깨지 못한 거야. 그게 큰 위험 요소이고, 안희정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 과거가 어땠는지 우리가 잘 모르는 거, 그게 위험성이다.
예. 그러니까 누구라고 확정하지 마. 예. 물론 우리가 과거를 다 아는 어떤 후보도 있죠. 말 한마디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봤지? 예.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다 아는 사람이 더 유리할 수도 있어. 무슨 짓을 했는지는 알고 있잖아, 우리가. 자, 어쨌거나 지금 여러분 내일 그 탄핵 선고 일정이 정해진다고 그래서 우리가 승리한 게 아니야. 지금 내일 탄핵 선고일이 정해진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다 끝난 게 아니야. 산 넘어 산이야. 진짜 싸움은 이런 말해서 진짜 아니야. 나는 대통령 선거운동을 할 수 없잖아. 릴렉스. 예. 자, 잠깐만. 나는 대통령 선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나는 탄핵 이후에는 적극적인 방송을 할 수 없어요. 나머지는 여러분이 하는 일이야. 알겠죠? 산 넘어 산 여러분이 알아서 넘어가시고. 예, 나는 어떤 대통령 후보도 지지를 못하기 때문에 나는 옛날에 문재인 캠프에 있었던 누구누구한테 고소당해서 앞으로 10년 동안 선거운동 못하잖아. 그래서 내가 못 도와주는 거야. 알지? 날 원망하면 안 된다? 자, 일단 이 기사 하나 읽고 갈게요. 박원순 시장이 서울시청 광장에서 진행 중인 박사모 집회에 대해 살인과 테러를 주장하고 내란을 선동하는 일이 계속된다면 좌시하지 않겠다며 서울시가 경찰과 무력은 가지고 있지 못하지만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고민하겠다라고 말했다. 지난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금 시청 광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박사모 등의 집회에서 도를 넘은 발언이 이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어떻게 민주주의와 법치국가에서 헌법재판관 살해 협박을 하고 특검 테러를 주장할 수 있냐며 이런 독재국가에서나 볼 수 있었던 백색 테러이고 야만적이고 반민주적인 작태라고 했다. 그 다음 우리가 요구해야 되는 건 뭐냐면 경찰에게 폭력을 쓴 그 시민 박근혜 지지자들을 모두 체포할 걸 요구해야 돼요. 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촛불이 그렇게 폭력 쓰면 어떻게 했을까? 다 연행하잖아. 그런데 왜 박근혜 지지자들이 폭력을 썼는데 왜 연행 안 해? 예. 여러분, 제가 금요일날 그랬잖아요. 휴대폰을 항상 동영상 모드로 갖고 있어라. 그리고 폭력적인 언행을 한 사람 바로 찍어라 그랬죠? 바로 찍어서 이 사람들 고소고발해야 돼요. 그리고 경찰을 모두 체포해야 돼. 그리고 현장에서 행패를 부리면 그거 경찰에서 그 자리에서 체포해야 됩니다. 예. 바로 경찰을 부르고요. 예, 바로 경찰을 부르고 그 자리에서 체포하도록 요구해야 돼요. 예. 이거 시청광장에서 나는 몰아내야 된다고 봐. 그들이 그냥 박근혜 탄핵 반대만 외쳤다면 우리가 그들을 몰아낼 수 없어. 그런데 이들은 분명히 벌써 여러 차례 살해 협박, 그 다음에 테러 조장을 했어요. 테러 선동을 했어요. 그러면 이거 테러 방지법에도 위반되는 거야. 그렇잖아. 이거 국가보안법에도 위반되는 거야. 이 사람들은 경찰에서 모두 체포해야 된다고 봐요. 자, 망치 부인 말이 맞아요, 틀려요? 나는 단순한 술 먹고 행패 부린 사람은 하루 정도 영치시킬 수 있다고 보는데, 아니 구치소에 유치시킬 수 있다고, 아니 구치소가 아니라 유치장에 유치할 수 있다고 보는데, 정확한 명칭은 유치장이죠. 유치장에서 하루쯤은 잡아둘 수 있다고 봐. 근데 만약에 여러분의 옷이 찢어지거나 이러면 폭력으로 거세요. 꼭 고소하세요. 그래서 절대 합의해주지 마. 그러면 폭력으로 감옥 갑니다. 예, 감옥으로 보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발언한 사람들 있죠. 테러와 살해 협박을 발언했던 영상 자료들을 모두 모아서 그 사람들은 나는 형사 고소해야 된다고 봐. 형사 고소 고발을 해서 얘네들은 법적인 처벌을 받게 해야 돼요. 예. 법적인 처벌을 받게 해야 돼. 네. 그 다음에 야구 방망이를 들고 설치는 애들도요, 전부 다 사진 찍어서 경찰에 신고해야 돼요. 네. 야구 방망이를 들고 막 설치고 폭력적인 분위기를 유도하는 거, 그거 전부 다 경찰에 신고해야 됩니다. 그건 모두 불법이에요.
예. 소리 지르고 기물을 파손하고 무기를 들고 길 가는 사람을 위협하면 이거 경찰 출동 사유예요. 이 미필 황교안이가 지금 나라의 치안 유지를 개판으로 해가지고 지금 나라 꼴이 말이 아니에요. 그죠? 네. 이게 군대를 안 갔다 온 게 국무총리를 하고 앉아있으니까 나라 꼴이 이 모양이야. 법 질서를 몰라. 저런 게 법무부 장관을 했으니까 나라 꼴이 이 꼴아지지. 예. 그래서 경찰들에게 이 폭력을 유도하고 폭력을 선동했던 자들, 이들에 대한 이 조사 신속히 진행하고 그 다음에 아예 검찰에 고발해야 돼. 검찰에 고발을 하면 검찰이 경찰을 시켜서 그 수사 지휘를 해요. 그러면 수사가 빨리 진행이 돼. 경찰에다가 신고를 하면 오래 걸리는데 검찰에다가 신고를 하면 내가 하도 검찰에 신고를 당해봐서 알아. 검찰에서 수사 지휘를 해요. 그러면 며칠까지 수사 보고서 올려라 이러면 그 수사 보고서가 올라가야 돼. 그러니까 이거는 검찰청에다가도 고소고발해야 되고 그 다음에 바로 사건이 터지면 바로 즉시 112를 누르세요. 경찰이 우리 편 들겠어요? 아니요. 영상을 일단 확보한 다음에 경찰을 부르세요. 그게 가장 중요해요. 만약에 여러분이 가는데 막 욕을 해. 뭐라고 막 쌍욕을 하면서 막 소리를 질러. 바로 영상을 찍어. 영상을 한쪽에서 찍고 동행은 찍고 한 사람은 112에서 신고를 하는 거야. 그래서 지금 여기 위치는 어디고 여기 위치는 누구고 무슨 색깔의 옷을 입은 누구누구가 우리에게 이러이러한 욕을 하고 있습니다. 빨리 출동해주세요. 지금 막 우리를 위협하고 있어요. 라고 빨리 경찰에 신고를 해야 돼. 그러면 신고 기록이 모두 녹화로 남아요. 그거 알죠? 여러분이 신고하신 내용은요. 모두 112 콜센터에 다 녹음이 돼요. 그러면 동영상과 그 다음에 112에 신고한 녹음 파일 2개면 그 범인의 얼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고소고발이 가능합니다. 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버스 안이든 전철이든 어디에서든 시비를 걸면 그리고 뭐라고 막 소리를 하면 무슨 얘기시죠? 저한테 뭐라 그러셨어요? 라고 물어봐. 그래서 뭐라고 떠드는 걸 바로 녹화해. 알았지? 증거로 확보하세요. 이 모든 싸움은 증거로 확보하는 거야.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건 내가 뭐라 했어? 우리의 스마트폰은 하나님께서 스마트폰을 만드신 이유가 뭐야? 휴대용 보디가드. 휴대용 CCTV. 항상 녹화를 준비하시고 누가 뭐라고 시비를 걸었어. 뭐라 그러셨어요? 그리고 물어본 다음에 하는 말을 바로 녹화 떠. 그리고 경찰에 신고하는 거야. 그리고 전철 안에서 누가 시비를 걸었다. 전철 여기는 몇 호선 몇 호차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그 다음에 그 전철 번호가 있어요. 번호를 얘기하면 다음 역에 경찰이 체포해 갑니다. 예. 지금 시비 거는 거를 시비 거는 걸 바로 녹화 떠가지고 그거를 경찰에다 신고하잖아요. 다음 역에서 그 사람 잡아가요. 예. 경찰이 타가지고 데리고 나가. 자, 그 다음에 우리 촛불들이요. 혼자 다니지 마시고 2인 1조로 같이 다니시고요. 혹시 혼자 다니실 때는 뭐 이렇게 촛불을 표시내는 거를 안 하시던가 아니면 동영상으로 찍고 다니시든가. 예. 동영상을 계속 찍으면서 다니시든가. 그러면 여러분 저는요 녹화하는 그걸 뭐라 그러나 데이터가 없어. 그걸 뭐라 그러지? 데이터가 아니라 용량이 모자라요. 아프리카 방송을 하세요. 아프리카 방송을 하고 다니면 여러분 방송국에 모바일 방송한 건 전부 다 올라가서 저장이 돼요. 아무 일 없었으면 다음날 삭제하면 되는 거니까 여러분의 아프리카 방송에 그 혼자 다니실 때는 아프리카 방송을 모바일 방송으로 켜고 다니세요. 그러면 그 영상이 모바일 영상이 다 저장이 돼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의 동영상은 사실은 이게 용량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증거 자료가 안 돼. 근데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아프리카 방송을 하고 다니면 아프리카에 방송을 하고 다니면 그 방송한 여러분의 영상은 그게 여러분 방송국에 저장이 돼. 아프리카 방송국에. 그러면 저기 데스크탑으로 들어와서 그 모바일 영상으로 고소고발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프리카가 보디가드야. 아프리카가 보디가드. 예. 아니야, 비번을 걸면 저장 안 돼요. 모바일 방송에 비번을 걸면 저장이 안 돼. 예. 비번 걸지 말고, 예. 비번을 걸지 말고, 어차피, 여러분들이 그냥 제목을 자극적으로 안 하면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그 비번 걸지 말고 그 여러분들이 그냥 누구누구의 뭐 저기 모바일 방송이라고 뜨기 때문에 아무도 관심 안 가져. 뭐 시험 방송 이렇게 뜨든가 아니면 자극적인 제목 자체를 안 다루면 돼. 그냥 뭐 11 이렇게 단다든가. 그러면 아무도 그냥 얘네가 누가 시험 방송 하나 보다 해서 관심을 안 가지니까 그 내용을 가령 이제 길을 찍고 가는 거야. 가장 안전한 건 길바닥을 찍고 가세요. 길바닥을 찍고 가다가 누가 시비를 걸면 바로 들어. 바로 들어갖고 상황을 찍으면 되는 거야. 뭔 말인지 알았지? 그러니까 그 보조 배터리를 챙겨갖고 와가지고 혼자 집에 갈 때 길바닥을 찍고 가. 길바닥을 이렇게 찍고 가다가 누가 시비를 걸면 바로 얼굴을 찍어. 바로 얼굴을 찍고 그러면 이게 초상권으로 시비를 걸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집에 와가지고 데스크탑으로 다운을 받아. 영상을 다운받고 삭제하면 돼요. 그 초상권이라는 건 그걸 막 어디에다가 막 올려가지고 올려서 그거를 널리 펼칠 때 초상권이 있는 건데 이거는 지금 나한테 폭력을 한 거잖아. 자기 방어를 위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초상권 침해로 걸 수가 없어. 다운받고 컴퓨터로 다운받고 삭제하면 되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만약에 그 데이터 비용이 아까우면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데이터 비용이 아까우면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러면 이제 자기 용량으로 녹화를 하든가 아니면 데이터도 없고 그 다음에 용량도 없어. 그런데 나는 노란 리본을 달고 가다가 쥐어 터지고 싶어. 그러면 CCTV 있는 데로만 다니든가. 다음 세 번째 방법은 CCTV가 있는 데로만 다니면 되는 거야. 아니면 친구를 사겨. 데이터 빵빵한 친구를 사겨. 꼭 이런 얘기를 해주면요. 안 되는 얘기만 해. 데이터가 없어요. 용량이 없어요. 그러니까 네가 친구가 없는 거야. 또 팩트폭력이지? 데이터 빵빵한 친구랑 같이 다녀. 친구를 하나 꼬셔가지고 같이 데리고 다니면 촛불 집회 올 때 데리고 다니면 되는 거야. 뭔 말인지 알았어? 그 다음에 이 촛불 집회 얼마 안 남았어. 촛불 집회 오는 거 얼마 안 남았으니까 한 달치만 요금 업데이트해서 휴대용 보디가드 그거 저기 이용해서 쓰면 되는 거지. 다른 것 좀 아끼고 그렇게 하세요. 뭔 말인지 알았어요? 네. 망치부인 방송을 보려면 무제한으로 신청하시면 더 좋겠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해야 될 중요한 얘기는 다 한 것 같은데, 자, 여러분, 내일이 박근혜 탄핵 선고를 언제 하냐의 날이에요. 내일이 박근혜 탄핵 선고를 언제 하느냐, 그게 결정되는 날이야. 그러면 이제 내일로부터 2주 안에, 그러니까 이제 3월 13일 안에 지금 그 탄핵 선고가 난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내일 최종 변론을 마무리하고 다음 선고일이 공지가 돼요. 네. 내일이 최후 변론을 마무리하고 그 최종 선고일이 공지가 돼. 그러면 이제 그 최종 선고일까지 이 헌법재판관이나 그 다음에 이 그 특검이 신변 보호를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도 쟤네들이 도발을 할 수 있어요. 어떻게든지 어떤 그 폭력 사태를 유도해서 국론을 분열시키려고 쟤네들이 유도할 수 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휴대용 보디가드를 갖고 다녀야 된다. 그 다음에 집에 안 쓰는 그 가령 왜 옛날 휴대폰 같은 거 있잖아. 옛날 휴대폰 같은 거 안 버렸으면 그런 걸 갖고 다녀도 괜찮아요. 그런 거를 갖고 다니면 그런 거 용량을 뭐 한 2시간 녹화한다 그래서 그게 문제가 되는 거 아니잖아. 그런 걸로 녹화해가지고 그 신고를 생활화하자. 고소고발을 생활화해야 돼. 그래야 우리가 쟤네들의 유도해. 걔네들이 원하는 건 노인을 폭력한다든가 뭐 이런 걸 유도하는 거야. 지네가 처맞기를 유도하는 거야. 그래서 쌍방과실로 쌍방폭력으로 가려는 거기 때문에 절대 물리적으로 손을 쓰지 말고 손은 뭐에만 쓴다? 녹화하는 데만 쓴다. 방송하거나 녹화하는 데만 써야 되고
걔네들은 지금 이제 쌍방으로 묶어가지고 막 여기저기서 마찰이 일어난다는 뉴스 쓰고 싶은 거야. 절대 거기에 넘어가지 마세요.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예. 나가지 마셈. 어딜 나가지 마셈이야. 나가지 말라는 건 뭐야? 지금 촛불 집회 나가지 말라는 거야? 블랙. 고소 자료를 다 모아. 고소 자료를 다 모으면 되는 거야. 근데 이제 여러분이 동영상으로 모으면요, 이게 용량이 너무 커요. 그러니까 이 아프리카 방송을 하는 게 나아. 예. 아프리카 방송을 하면 그거는 가벼운 용량으로 저장이 된단 말이야.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휴대폰 새로 사는 것보다 한 달 정도 요금을 업데이트 해갖고 쓰는 거, 그게 유리할 수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리고 스스로를 보호해야 돼. 일부러 도발하지 마세요. 저쪽 박근혜 지지자들을 도발하지 마. 그게 그들이 원하는 거야. 일부러 막 가가지고 시비를 거는 사람들이 있어. 우리 쪽에서 약 올리고 그러지 마세요. 예. 우리 시청자들이 일부러 그쪽 사람들을 도발하거나 약 올리거나 조롱하지 마세요. 제가 어제 낮에 광장에서 했던 이야기가 뭐였어. 우리가 다음에 정권을 창출한 다음에 계속 저 사람들이랑 싸우면 누가 욕을 먹어? 여러분이 뽑은 대통령이 욕을 먹어요. 여러분이 지지한 대통령이 국론 통합 못했다고 욕을 먹는 거야. 그리고 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떨어지면 결국 그를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 하면, 더 넓은 마음으로 이 상대방을, 반대편에 섰던 사람들을 포용하는 자세를 이 문재인 지지자들은 가져야 되는 거야. 지금으로서는 지지율 제일 높은 게 문재인이기 때문에 문재인 지지자들이 그런 자세를 가져야 돼. 내가 저들을 품겠다. 왜냐? 내가 저 사람들을 조롱하고 못살게 굴면 그들이 결국 이 문재인을 대통령 임기 못 채우게 해. 흔들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승리자의 겸손을 가지셔야 돼요. 승리자의 겸손을 가지고 누구도, 이게 뭘 생각해야 되냐면, 내부 경선은요, 내부 경선이 끝난 다음에 지금 안희정이나 이재명 막 욕을 했어. 안희정, 이재명 지지자들이 안철수한테 가. 문재인 안 찍고. 그럼 문재인이 안 돼. 쟤네들은 작대기를 심어서라도 단결할 거야. 홍준표라도 단결해. 근데 지금 이 내부 경선에서 안희정이나 이재명을 계속 까대잖아? 그러면 안희정, 이재명 지지자들이요, 안철수한테 갈 수 있어요. 왜? 안철수는 야당이야. 공식적인 야당. 여당 아니야. 명바타라고 얘기한다고 그거 통할 것 같아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그래서 내가 볼 때 그러면 방법은 더민주 안에서 안희정, 이재명 남았으니 그들에 대한 비난을 중단하라. 그리고 선의의 당내 경선을 해가야 돼. 안 그러면 그 당내 경선 끝난 다음에 안희정이나 이재명 지지자가 문재인 안 찍고 안철수한테 간다. 그런 용도로 안철수를 지금 국민의당 후보로 내보내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그 다음에 지금 비문 의원들한테 쌍욕했던 그 문화, 걔네들을 제거해야 돼. 비문 의원들을 짓밟고 권력을 다 차지하려고 했던 걔네들을 문재인 옆에서 잘라내야 돼. 안 그럼 문재인 죽어. 문재인의 정치가 제대로 된 정치가 안 돼. 지금 아군들, 민주 세력을 욕하고 있는 애들 있잖아. 민주 세력을 비난하고 자기 혼자 문재인 팬인 척하면서 망치부인 씹어대고 그랬던 애들, 걔네들 전부 다 잘라내지 않으면요, 문재인은 고립될 수밖에 없어. 잘 생각해야 돼. 나 같은 사람 잘라내면 나만 잘라내는 게 아니야. 우리 방송 망치부인 팬들을 잘라내는 거야. 그리고 나를 잘랐을 때 다른 사람 얼마나 더 잘라냈겠어. 그 사람들이 전부 다 반문되는 거야. 그러면 지금 보궐선거로 당선되는 대통령 임기를 얼마나 보장할 수 있을 것 같아. 지금 시작부터, 태생부터 지금 어렵게 시작하는 거예요. 선관위가 보궐선거래잖아. 임시 공휴일도 안 하고 8시까지 투표한대. 그럼 보궐선거로 뽑힌 대통령의 임기가 5년이란 규정은 어디에도 없어.
공직선거법 14조 1항은요. 일반적으로 대통령이 된 사람의 임기예요. 대통령 권리시 차기 당선자 임기는 무조건 5년. 저 기사 한번 봅시다. 어떤 법적 근거를 갖고 있는지. 자, 뉴시스의 기사가 무조건 5년이다. 봅시다. 박근혜 일단 기사가 언제 나온 거냐 하면 11월 4일에 나왔던 기사네요. 박근혜 대통령이 비선 국정농단 사태를 계기로 뭐 이렇게 다 대통령의 하야돈 탄핵이 이루어진 날부터 60일 내에 차기 대통령을 뽑는다. 그 다음에 35조에 선거의 실시 사유가 된 때는 대통령의 거리로 인한 선거 사유로 발생할 날로 정의했다. 대통령이 거리된 날부터 60일 내에 선거를 한다. 재보선을 거쳐 당선된 대통령 임기는 5년이다. 전임 대통령 임기가 얼마나 남았는지와 상관없이 새 당선자가 임기 5년이 보장받는 것이다. 공직선거법 14조 1항에는 대통령의 임기는 전임 대통령의 임기 만료일의 다음날 0시부터 이거 봐. 이 기사가요. 왜 잘못됐어요? 14조 1항에 대통령의 임기는 전임 대통령 임기 만료일의 다음날 0시부터 개시된다. 이것부터가 안 맞잖아. 이것부터가 안 맞잖아. 박근혜 임기는 탄핵되는 당일날 사라져. 다음 대통령은 60일 뒤에 나와. 이 14조 1항은요. 일반적인 선거로 당선된 대통령 얘기야. 탄핵이 임기 만료야. 예. 그 다음에 다만 전임자의 임기가 만료된 후에 실시하는 선거와 거리로 인한 선거에 의한 대통령 임기는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개시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자, 14조 1항 여기에서 이 부분은 아까 아무도 안 갖고 왔던 건데 전임자의 임기가 만료된 후에 실시된 선거와 그러니까 일반적인 선거죠. 앞부분 거리로 인한 선거에 의해서 의한 대통령 임기는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개시된다. 그런데 이 개시가 5년이라고? 자, 이거 보세요. 14조 1항에는요. 뭐가 나와 있냐면 임기 개시일을 얘기하는 거야. 그죠? 14조 1항에 지금 대통령의 임기는 5년이다라고 나와 있어요. 1항은 임기 5년이 아니야. 잘 봐. 14조 1항에는 대통령의 임기는 전임 대통령 만료일에 다음날 0시부터 개시된다. 임기의 시작을 얘기하는 거야. 임기의 개시만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일반적으로 그 임기는 전임 대통령 다음날 0시다. 그 다음에 거리로 인한 대통령의 임기는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개시된다. 개시만 나와. 종료가 안 나와. 이건 개시일 조항이야. 이와 관련하여 선관위 관계자는 국회의원이나 지자체장의 경우 후임자가 전임자의 남은 임기를 승계하도록 돼 있지만 대통령은 이러한 규정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 87년에 헌법이 개정된 이후 아직까지 대통령이 거리된 사례가 없다. 노무현의 경우 기각이 됐죠. 가장 최근에 대통령직에 물러난 인물은 최규하 전 대통령. 이 사람은 같은 해 12월 당선된 바 있다. 최규하는 취임 8개월 만에 하야 선언. 이건 다른 얘기고. 예. 그러니까 지금 14조 1항에는 개시만 있어. 임기가 없어. 임기 종료가 없다니까. 이거는요, 나중에 박근혜 지지자들이 물고 늘어진다니까. 지금 못 봤어? 탄핵 소추안 결정하는 과정이 13개를 건건히 찬반 안 했다고 과정과 절차 시비를 걸어. 그러면 지금 뽑은 대통령 임기가 5년이라는 거 지금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작년 11월 기사야. 작년 11월 기사.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이게 작년 11월 4일 기사야.
그 뒤로 법조계에서 임기가 당연히 5년이다라고 나온 거 있어요? 지금 이 기사 말고 14조 1항에는 임기 개시일만 있어. 예. 임기 개시일만 있기 때문에 그 임기를 자녀 임기로 한다라고 안 한다는 게 지금 선관위 해석이야. 근데 저 사람의 말을 누가 보장해 주냐고. 임기에 대한 내용이 지금 공식적으로 없어. 다 찾아봐. 예.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5년으로 알고 있었잖아, 이제까지. 그런데 지금 보궐선거라는 얘기를 하고 그 보궐선거라는 얘기를 강조하는 이유가 뭘까? 이거는 당연히 임시공휴일 해야 돼요. 5년짜리 대통령을 뽑는 거면 당연히 임시공휴일을 해야지. 그게 상식 아니겠어? 5년 동안 나라를 이끌어갈 대통령을 뽑는 거면 국회의원 선거나 대통령 선거에 준해서 사전투표 2일까지 해가지고 그래서 공식적인 선거를 해야지 왜 보궐선거를 하냐고. 이러면 투표에 참가 못한 사람이 절반 이상이야. 여러분 보궐선거를 하면 항상 새누리당이 유리했던 거 알죠? 왜냐하면 젊은 사람들은 대부분 일을 해. 그리고 나이 든 사람들만 투표를 해.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지금 보궐선거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일반적으로 보궐선거를 해가지고 야당이 이긴 예가 드물어요. 야당이 이긴 예가 드물어. 박원순이 당선된 건 진짜 특이한 예였어. 보궐선거를 해가지고는요, 그 야당이 이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젊은 사람들이 그때 다 일을 해. 근데 나이 든 사람들은 죄 집에서 투표를 해. 그래서 무조건 새누리당에게 유리한 거야. 근데 지금 상황처럼, 자,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지지자들이 안희정 지지자, 이재명 지지자를 존나리 까댔어. 어떻게 될까? 젊은 사람들이 회사에 찍힐 각오하고 투표하러 나올까? 응? 법정 공휴일도 아니고 임시 공휴일도 아니야. 회사에 찍힐 각오를 하고 이 사람들이 다 나올까? 응? 잘 생각해야 돼. 지금 문재인 지지자들이요, 행동을 참 조심해야 될 때야. 지금 산 넘어 산이야. 이게 박근혜 탄핵이 끝이 아니라니까? 그래서 그것들이 그렇게 당당한 거야. 지금 이거 아마 우리 진보 세력들은 아마 지금 전혀 이런 생각 한 번도 안 해봤을 거야. 지금 문재인이 대통령이 됐다라고 생각하고 문재인 까고 있는 진보 세력들은 지금 이제 정의당 지지자들, 뭐 정의당이나 노동당 지지자들은 문재인이 당연히 대통령이 될 거라고 보고 지금부터 민주당을 견제하고 있는 거잖아. 상상도 못했지? 쟤네들이 이런 수를 쓸 거라는 거. 상상도 못했지?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지금 이번 선거 만만한 선거가 아니야. 지금 진보 세력들의 문제는 너무 순진하다는 거야. 쟤네들이 얼마나 사악한지를 몰라. 그래서 뭘 준비해야 되는지를 몰라. 술을 읽어줬더니 나한테 시비를 걸어. 그래서 원하는 게 뭐니? 아휴, 이 띨띨한 새끼들 진짜.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노래 하나 들려드릴게요. 이게 우리 교회에서 제가 어린 시절에 우리가 이제 3.1운동이 되면 3.1절이 되면 이 노래를 들었었어요. 이 노래가 뭐냐 하면 이게 왜 확장이 안 돼? 사실 이 찬양이 굉장히 중요한 찬양인데 아무리 찾아봐도 좋은 버전이 없어. 예. 잘 안 들리죠? 잘 들려요?
그래서요, 이 노래가 사실은 우리가 어렸을 때, 제가 이제 80년대 교회 다닐 때는 이 찬양을 참 많이 불렀어요. 근데 어느 순간 교회들이 이 찬양을 부르지 않게 됐어. 예. 어느 민족 누구게나 결단할 때 있나니 참과 거짓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건가. 주가 주신 새 목표가 우리 앞에 보이니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리라. 고상하고 아름답다 진리 편에 서는 일. 진리 위에 억압받고 명예와 이익을 잃어도 비겁한 자 물러서나 용감한 자 굳세게 낙심한 자 돌아오는 그날까지 서리라. 순교자의 빛을 따라 주의 뒤를 쫓아서 십자가를 등에 지고 앞만 향해 가리라. 새 시대는 새 의무를 우리에게 주나니 진리 따라 사는 자는 전진하리 언제나. 악이 비록 성하여도 진리 더욱 강하다. 진리 따라 살아갈 때 어려움도 당하리. 우리 가는 그 앞길에 어두운 장막 덮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항상 지켜 주시리. 예, 이 찬양이요. 예, 오늘 우리에게 딱 맞는 찬양 아니에요? 예. 다시 읽어. 이거 오바다. 이거 정말 오늘 우리에게 정말 딱 맞는 찬양이죠. 그죠? 이게 그 3월 1일이 되면 우리가 이 찬양을 많이 불렀어요. 근데 이 찬양이 그 만든 사람의 어떤 사연이 있는데 내가 그걸 까먹었어. 이 찬양을 그 주로 누가 만들었다? 이게 외국 찬양이야. 예. 이게 외국 찬양인데 외국 작가가 곡을 붙였던 것 같아. 그래. 이거 가사 누가 썼는지 좀 알아봐 주실래요? 예. 요 찬양을 누가 썼는지, 예. 이게 작가에 대한 얽힌 얘기를 옛날에 어렸을 때 들었는데 까먹었어. 예. 이게 이제 그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선택할 일이 있다. 예. 정말 지금 딱 우리한테 맞는 거예요.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결단할 때가 있다. 참과 거짓이 싸울 때 어느 편에 설 건가. 정말 대단하죠? 지금 여러분이 들으신 거는 클래식 콰이어라는 그 앨범에 나오는 거예요.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단결할 때가 있나니 참과 거짓이 싸울 때 누구 편에 쓸 건가. 주가 주신 새 목표가 우리 앞에 보이니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리라. 네. 정말 이게 어느 민족 누구게나 라고 찾으면 이 그 찬양이 나와요. 한번 더 들어볼까요? 결단할 때 있나니 참과
그래서 이 노래를 들으면서 우리가 오늘 우리 앞에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우리가 이렇게 이제 탄핵만 끝나면 탄핵 소추만 결정이 되면 뭐 새로운 대통령 뽑고 만만하게 잘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죠? 그런데 지금 박근혜와 그 일당들이 저지르는 행태가 당연히 진행되어 온 탄핵에 대해서 과정과 절차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서 헌재의 결정에 승복할 수 없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새로 뽑은 대통령에 대해서 임기가 5년이라는 규정을 대라. 14조 1항은요. 개시일만 나와 있어요. 공직선거법 14조 1항은 개시일만 나와 있어. 대통령 임기는 5년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그 개시일에 대한 이야기일 뿐이지. 그리고 이게 보궐선거가 된다면 이거는 잔여 임기를 하게 되어 있는 거야. 그러면 이 대통령 선거를 지금 정식 선거로 인정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당연히 임시 공휴일로 정하고 당연히 임시 공휴일로 정해서 법정 공휴일로 정해가지고 그 투표권을 보장해줘야 되는 거야. 그런데 지금 선관위에서 보궐선거이기 때문에 8시까지 한다. 그러면서 임시 공휴일 지정도 안 할 예정이다. 지금 이러고 있는 거야. 그거 왜 그렇게 지정을 하냐면 기본적으로 투표를 떨어뜨리기 위한 것도 있지만 내가 볼 때 지금 뽑은 대통령에 대한 나중에 문제를 제기하려는 거야. 잘못됐다. 이 사람은 이 보궐선거로 대통령의 임기는 6개월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애들이야. 문제는 뭐냐면 지금 여러분 봐봐요. 저 말도 안 되는 박근혜 지지자들이 선동을 해대니까 지금 박근혜 측에서 떠드는 얘기에 100만 명이 나왔다는 거 아니야. 뭐 100만 명은 안 돼도 한 50만 명이라도 나왔다는 거 아니야.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지금 박근혜 지지자들이 떠드는 대로 지금 넘어간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부모님들 중에. 그런 식으로 쟤네들이 계속 떠들어대면 헌법에 정확한 규정이 없다. 보궐선거로 당선된 대통령 임기 규정이 몇 조 몇 항이냐 뭐라고 얘기할 거야. 예. 잔임 기간이라는 표현이 있는 2항과 3항과 달리 1항은 그런 표현이 없는 걸 확인할 수 있다. 즉 대통령의 재보궐선거로 당선이 돼도 헌법에 명시된 5년 임기를 보장받는다. 누구 주장이에요? 선추천 후청취님 누구 주장이에요 그게? 예. 그게 헌법재판소의 규정이에요? 그게 누구의 주장이냐고. 2항과 3항에는 잔임기간이라는 표현이 있지만 1항에는 없기 때문에 그 1항은 어느 조 1항인지 예? 어느 조 1항인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해석이 다 맞다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니까요. 자 여러분 지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해석이 누구 맘대로 맞냐. 이게 누구에 대한 얘기냐. 이재명이나 그 지자체장들의 출마 여부에 대한 거. 그거에 대해서 선관위가 마음대로 해석해도 되느냐. 국회에서 문제 제기했어. 14조 1항에는 임기 개시에 대한 게 있어요. 임기 개시에 대한 게 있는데 뭐 14조 2, 3항에는 나머지 보궐선거의 잔임기간이라는 표현이 있지만 대통령 선거에는 없다. 그러니까 우린 당연히 5년으로 알고 있지. 그런데 없기 때문에 5년이라고 누구 맘대로 얘기하냐. 그러면서 논란을 일으킨다니까. 보궐선거로 뽑힌 사람의 임기도 헌법에 따라 5년이다라는 규정이 없으면 쟤네들은 그걸로 충분히 물고 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선관위의 입장이 이때하고 저때하고 또 다를 수가 있어. 걔네들은 너무나 비정상적인 애들이기 때문에 너무나 비정상적인 애들이고 14조 1항은 개시에 대한 거야. 임기 개시에 대한 규정. 그러니까 대통령은 잔임기간 없이 5년이라는 규정이 있어요? 그 말을 찾아오라고. 보궐선거로 당선된 대통령의 임기는 5년이다 라고 정해진 거를 갖고 와야 돼. 아니면 헌법에 5년이라는 걸 가지고 14조 2, 3항엔 없으니까 5년이다라고 우기는 거야. 그럼 이건 논란이 되는 거예요. 헌법의 5년은 정상적인 선거로 뽑힌 대통령 5년이다. 뭐라 그럴 거야.
보궐선거로 뽑힌 것도 5년이다라는 규정이 없으면요, 논란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거. 예. 그리고 무엇보다 헌재에서 보궐선거로 뽑힌 대통령의 임기가 5년이다라고 확정하기 전에는, 예, 헌법재판소에서 그걸 확정하기 전에는 그 논란의 여지가 있어요. 예. 선관위가 헌법기관이란 얘기는 헌법의 규정대로 만든 기관이란 얘기예요. 네. 헌법의 규정에 따라 만든 기관이다라는 얘기지, 선관위가 헌법을 좌우할 수 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네. 국회도 헌법기관이야. 대통령도 헌법기관이고. 헌법기관이란 말은 헌법에 따라 대통령, 국회, 선관위를 둔다, 이런 얘기예요. 네. 선관위는 헌법위가 아니에요. 예. 그래서 중요한 건 지금 이건 헌법하고 공직선거법이야. 헌법하고 공직선거법에 대한 부분은 선관위에서 규정할 문제가 아니라고. 대통령의 임기 문제는 선관위 따위가 해석하거나, 이걸 임시공휴일인지 법정공휴일인지 임시공휴일로 할지 말지를 선관위 따위가 정하면 안 된다고. 예. 이거 확실하게 정리하고 가야 돼요. 안 그러면, 아니, 문재인 뽑을 때 보궐선거를 뽑지 않았냐? 보궐선거는 자녀 임기만 채워야 된다. 그러니까 문재인의 임기는 12월 19일이 2월 25일이 끝이다. 그러면서 당선되자마자 다음 선거 준비하자고 얘기했을 때, 여러분은 어떤 규정을 들이댈 수 있어요? 무슨 규정? 여러분이 헌법학자가 아닌데, 박근혜 측 헌법학자들, 이명박 측 헌법학자들이 나와가지고 이거는 정확하지 않다. 잔임 규정이 없다고 해서 5년이라고 확정할 수 없다. 5년이라고 분명하게 명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거 논란의 여지가 있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그럼 논점이 되는 거야. 정확한 조항이 있어도 논점을 삼는 애들인데, 틀림없이 문제를 삼아요. 그래서 내 말은, 네,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탄핵이 기각이든 인용이든 결정나기 전에 그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돼. 다음 대통령의 임기는 5년이라는 걸 헌법학자들이라든가, 예, 또는 대법관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주장을 하고 그게 맞다, 이런 사회적인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거는 뒤집어질 수 있어. 그러니까 국회에서 탄핵이 인용인지 기각인지가 확정되기 전에 이번에 재보궐로 뽑은 대통령의 임기는 5년이 확실하다라는 그 공직선거법의 규정을 한 줄 넣어야 된다고. 이 유권 해석이라는 건 그걸 이제 해석하기 나름이야. 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예. 그래서 확실하게 법 규정으로 만들고 가지 않으면 나중에 틀림없이 이명박 박근혜 세력이 한마디로 자유당, 바른당, 국민의당 이 사람들이 나중에 문제 제기한다고. 그러면 비문들이 이 다수의 헌법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한다 그러면 넘어가는 거야. 어떻게 할 거냐고. 그래서 이걸 공론화해서 그 법적으로 법정하고 가야 돼. 법률적으로 정하고 가야 돼. 대통령의 임기는 5년이다. 근데 보궐선거에 대한 규정은 선거법이야. 그러면 보궐선거로 뽑힌 대통령의 임기도 5년이다. 이거를 뒷말 없게 확정하고 가야 돼. 안 그러면 이걸 계속 흔들어. 노무현 대통령 때 노무현 대통령을 뽑은 그 전자개표기가 불법이라고 한영수가 계속 떠들었잖아. 5년 동안. 그래서 노무현은 가짜 대통령이다. 그걸 얼마 전에 무슨 부산대에서 미친 교수가 그 내용에 대해서 조사해오라 그랬잖아. 노무현이 부정선거로 당선됐다고.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얘네들이 빌미를 잡고 흔들어대면 이게 봐봐. 말 같지도 않은 주장을 계속 반복적으로 떠들면 사람들이 혹하잖아. 그죠? 처음에는 박근혜 탄핵 반대 씨도 안 먹혔어.
근데 지금 50명이 나와 있잖아. 50만 명이 나와 있잖아. 지들 말로는 100만 명이고 우리가 볼 때는 한 5만 명이지만 50만 명이라고 쇼 붙여주면 지금 쟤네들 말이 그거 아니야. 그게 지금 처음에는 택도 없는 얘기였는데 여러분 주변에서 박근혜 탄핵에 반대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나오고 있잖아요. 똑같은 얘기 계속되다 보면 사람이 변하는 거야. 그래서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가야 된다. 예. 지금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가야 돼. 가짜뉴스를 계속 퍼뜨리고 이 새 신임 대통령의 장관 후보들 꼬투리 하나까지 다 대서특필하고 그러면 신임 대통령에 대해서 얼마나 치가 떨리겠어. 무능한 대통령 말 당연히 나오겠죠. 그죠? 무능한 대통령 도저히 못 참겠다. 그러니까 우리 개헌을 하자. 어차피 얘는 보궐로 뽑히내고 보궐에 대한 임기는 불확실하다. 그러니까는 빨리 개헌을 해가지고 이번 개헌하면서 대통령 새로 뽑자. 그게 다수 여론으로 만들어지면 어떡할 거냐고. 노무현이 고립돼서 죽어갈 때 여러분은 관심이 없었겠지만 나는 지켜봤던 사람이야. 여러분이 다 같이 그 봉화마을에 노다지 캐러 가자며 비웃을 때 나는 노무현이 얼마나 억울하게 죽어가는지를 나는 봤어. 누가 침소봉대 하는데? 설명해봐. 누가 침소봉대 하는 거야? 종편? 그쵸. 종편이 침소봉대 같이 전문이잖아.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장관 후보들의 흠집은 보도도 안 했던 것들이 만약에 다음 정권의 장관 후보들에 대해서는 얼마나 욕을 많이 하겠어. 교통위반 신호까지 다 끄집어낼걸? 침소봉대 할 거야. 그게 날마다 계속되면 어떻게 될 것 같아? 날마다 계속되면. 그러면 사돈의 8촌까지 침소봉대하면요. 그게 한 6개월 계속돼봐. 끝나는 거지. 민심이 등 돌리게 돼 있어요. 그게 언제나 그랬어요. 김대중 노무현 때 청문회제도 누가 만들었는 줄 알아? 박근혜가 만들었어. 김대중 노무현 때 청문회 제도를 만들어서 그렇게 빡세게 청문회한 게 박근혜야. 근데 너무 웃기는 게 박근혜 때는 김대중 노무현 때는 아주 사소한 것도 같이 물고 늘어져주던 언론이 이명박 박근혜 때 어떻게 했어요? 싹 덮었잖아. 기억나죠? 응. 김대중 노무현 때는 KBS, MBC, SBS, YTN이 하루 종일 장관 후보들의 흠집을 잡았다니까. 그런데 이 이명박 박근혜 되니까 한겨레 경향 오마이는 다뤘어. 근데 KBS, MBC, SBS는 안 다뤘다니까.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런 것처럼 다음 대통령이 우리 쪽에서 됐다. 그 장관 후보들 하나하나 다 KBS, MBC, SBS, 채널A, TV조선, MBN, YTN, 연합뉴스가 하루 종일 씹어대면 6개월도 못 가 지지율. 그래놓고 그렇게 주변에 사람이 없나? 무능한 땡땡땡 되는 거야. 날마다 입만 열면 문재인 까기로 시작하는 정당 얼마나 신나겠어. 그래서 안 된다고 하지 않았냐라고 떠들 거 아니야. 뭐라고 대답할 거야? 뭐라고 대답할 거냐고. 방법은 문재인이 찾아야죠. 문재인 캠프가 찾아야지. 나는 예측만 할 뿐이야. 쟤네들이 틀림없이 그런 걸 준비해 놨을 거다. 그거 준비해서 터뜨릴 건데 어떻게 대처할 거냐고. 전부 다 적으로 돌리고 쌍욕하고 무조건 우기면 돼? 그러면 남자 박근혜라고 욕할 거야. 그때 어떻게 얘기할 거야? 그때 뭐라고 얘기할 거냐고. 노무현 말기에 그 기자 대기실 문 닫았다고. 언론 탄압이라고. 얼마나 막판에 까였는지 기억하죠? 만약에 다음 대통령이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이 됐고 문재인 종표를 손댔다. 언론 탄압이라고 지랄 연병이 날 거야. 그거 어떡할 거야? 대책 있어?
준비 잘해야 돼요. 나는 내가 특정 후보를 지지할 수 없기 때문에 예, 나는 도와주는데 한계가 있어. 여러분들이 그 문재인 지지자들이 답을 찾아야 돼. 문재인 캠프에서. 내가 안희정도 편을 안 들잖아. 왜? 안희정의 과거를 내가 낱낱이 몰라. 안희정의 철학은 내가 믿는데 안희정의 과거를 몰라. 안희정에서 어떤 폭탄이 터질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지지 못해. 이재명 과거를 알기 때문에 지지를 못하고. 무엇보다 나는 누구도 지지할 수가 없어. 난 선거법으로 누구도 지지할 수 없기 때문에 다행히 아무도 지지하지 못하는 거고. 예. 그러니 여러분들이 알아서 대책을 마련해야 돼요. 지금 니네가 나를 욕할 때가 아니야. 지금 네 얘기 듣고 문재인 지지자들 좀 삐졌지? 망치가 일부러 문재인한테 나쁜 얘기 하는 거 아니냐 싶지? 계속 그래봐. 어떻게 되나? 지금 내 얘기를 듣고, 예. 지금 내 얘기를 듣고, 문재인한테 불리하다라고 생각해갖고 삐지고 그러면, 그거 니들 손해야. 여기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지 않으면, 개박살나. 그 피해는 누가 질 것 같아? 너네는 지지자지. 등 돌리면 끝이야. 똥바가지는 문재인이 다 써. 이건 나를 욕할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그런 시나리오를 짜고 나올 때 어떻게 대처할 건지를 준비하라고. 이 돌대가리들아. 아유 정말. 우리가 선택해야 될 때가 와. 그러니까 지금부터 적을 만들지 마. 내가 문재인 지지자라면 나는 절대 어떤 후보도 욕하지 않을 거야. 어디에서든. 그리고 대놓고 유명한 문재인 지지자들이 쉴드를 쳐줘야 돼. 막 대놓고 막 안희정을 까고 이재명을 깐다. 그러면 대놓고 쉴드 치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 유명한 문재인 지지자들이 그들을 도와줘야 돼. 안 그러면 어차피 문재인이 된다고 했을 때 이 안희정 지지자, 이재명 지지자는 딴 후보한테로 넘어가게 돼 있어. 그게 본선에 나와. 황교안하고 성관이가 이번 투표일 공휴일로 해주겠어? 공휴일로 해줘도 투표 못하게 하는데 네가 황교안이면 공휴일로 해주겠니? 네가 선관이면 공휴일로 해주겠어? 공휴일도 아닐 때 젊은이들이 악착같이 페널티 먹을 각오하고 투표해야 되는데 안희정 지지자, 이재명 지지자 그렇게 씹어 밟아놨으면 걔네들이 투표하러 나오겠어? 잘 생각해봐. 잘 생각해야 돼. 자. 금방 끝날 줄 알았죠. 그죠? 네. 탄핵만 되면 다 된 줄 알았잖아. 그죠? 근데 탄핵 소추된 다음이 진짜 싸움이었어. 근데 우리는 탄핵 소추만 되면 다 된 줄 알고 각자 지지하는 대통령 진영으로 가가지고 서로 욕바가지를 날리면서 지랄 생쇼를 한 거야. 그 결과 지금 2월 초에는 탄핵 자체가 불가능할 뻔했어. 탄핵이 기각될 뻔했잖아. 그런데 우리가 마음과 뜻을 모아서 2월 안에 탄핵하라. 그래서 탄핵 심판 종결시키는 데까지는 우리가 절반 가까이 왔어요. 그런데 웬걸 탄핵 이후가 쟤네들은 준비되어 있는 시나리오가 있는 거야. 탄핵 이후에 다음 우리의 대통령을 흔든다. 다음 민주 대통령을 흔들었을 때 어떤 대책이 있냐고. 응? 태극기 집회에 모든 종편에서 다 얘기할 때는 250만까지 왔잖아. 그런데 종편에서 씹어대고 종편에서 태극기 집회를 막 띄워주니까 절반이 갈라졌잖아. 우리 분명하게 얘기하자고. 어제 150만 대 100만으로 갈라졌어. 내가 볼 때 태극기 집회도 100만 왔어. 그럼 100만 대 150만으로 갈라진 거야. 그렇게 계속 갈라치기 할 거라고. 쟤네 목적은 그거야. 종편이 우리 편이었을 때는 우리 촛불을 막 지지해줄 땐 250만이 하나로 왔어.
근데 종편이 둘을 갈라치니까 100만 대 150만으로 갈라진 거야. 예.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할 거야. 탄핵이 이루어진 다음에도 다음 대통령을 간신히 우리가 이겨낸다고 하더라도 그 뒤에 계속 분열시킬 거라고. 그래서 국론이 분열된 국론을 부각시키고 이렇게 무능한 대통령 누구한테 했단 말이야? 윤보선한테 했단 말이야. 지금도 윤보선은 무능한 대통령으로 남아있잖아. 기억 안 나? 몰랐지? 윤보선이 대통령이 된 다음에 조선일보 동아일보가 계속 흔들어서 무능하다고. 그러면서 국회의 분열을 정리 못했다고. 예, 진보당하고 민주당이 막 싸우는 거를 분열 못하는 무능한 정당, 정치 혐오 이거를 부추겨가지고요 1년 만에 5.16 쿠데타를 일으킨 거야. 그래서 지금까지 윤보선은 장면 내각은 무능한 내각으로 기억되고 있는 거야. 솔직히 김대중 노무현 때 얼마나 욕했어. 김대중이 독도 팔아먹었다. 김대중 노무현이 경제 말아먹었다. 모든 언론이 똑같이 얘기하니까 우리 다 믿었잖아. 이제 다음 대통령을 뽑아놔봤자 그렇게 분열된 지네가 분열시키고 지네가 떠들어대고 그러면 그 사람은 무능한 대통령으로 남는 거야. 지킬 자격이 있냐고. 지킬 능력이 있냐고. 그럼 능력은 어디에서 와? 온 국민이 사랑하게끔 해야 돼. 지금 온 국민이 사랑하게 해야 된다고. 적을 만들지 말아야 돼. 근데 지금 문재인 밑에 있던 사람들이 너무 그동안 적을 만들어서 그 적들이 단결하면 문재인은 정말 힘들어진다고. 정신 똑바로 차려. 원래 몸에 좋은 약은 입에 쓴 법이야. 내 말이 쓰지? 너무 쓰고 듣고 싶지 않지? 근데 내 말 들어야 살 거다. 니네가 내 말 안 듣고 끝까지 우기면 결국 니들도 등 돌리겠지. 내가 봤어. 노무현 노짱 생각만 하면 눈물 나요 그러더니 노무현 대통령 고립됐을 때 한 놈도 글도 안 쓰고 죄 엎어져서 숨어있는 거. 너넨 또 그럴 거야. 씨발 그때 또 나는 가서 대통령 후보가 아니니까 돕겠다고 또 그러면서 똥바가지를 뒤집어 쓰겠지. 나 안 해. 자,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요. 준비 철저히 해야 돼요. 지금 막 내부 경선에서부터 적을 만들면 본선에서 진다. 본선에서 이겨도 3년을 못 가. 본선에서 이겨도 3년을 못 간다고. 두고 봐. 그렇게 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최대한 적을 만들지 말고 일단 더민주 안에서 친문, 비문, 대립부터 없애야 돼. 무조건 비문들한테 다 몰아주고 그래서 패권을 누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 문재인 밑에서 와각된 애들 전부 다 잘라내야 되고 비문 중심으로 선대위 꾸려가지고 선거를 치르면 되고. 내가 막말로 얘기해서 솔직히 얘기해서 선대위 별로 중요하지 않아. 이번 선거에서 그 삽질만 안 하면 문재인이 대통령 될 수도 있어. 근데 내가 볼 때 문재인 밑에 있는 애들은 삽질을 많이 해. 지금 문재인 지지한다고 나선 애들은 한마디만 해도 삽질이야. 그런데 비문들,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삼선사선 하는지 알아? 몸을 잘 사려서 그래. 말실수를 안 하려고 조심조심을 해서 그래서 3선씩 4선씩 하는 거야. 그러니까 선대위를 비문들한테 맡겨야 돼. 그래야 삽질 안 해. 지금 문재인은 끝까지 삽질만 안 하면 되는 거야. 근데 너네 참 비문들이 나서주기도 힘들겠다. 너네 막 민평년이라고 엄청 씹어댔잖아. 민평년이 나서면 안 된다고 엄청 씹어댔잖아. 잘들 했어. 하여간 잘들 했어.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탄핵으로 끝난 게 아니야. 그러면 어떻게 해요? 포기해야 되나? 이런 등신 새끼들 만나. 이기기 어려운 싸움에서 지지 않는 단 하나의 방법은 뭐라 그랬어? 싸움을 포기하지 않는 거라 그랬지. 우리가 가는 길은 갈 만한 길이라서 가는 게 아니라 가야 할 길이라서 가는 거라고. 어쩌면 문재인이 후보가 안 돼야 될 수도 있어.
그러나 지금으로서는 안희정이 문재인을 이길 수 있을지 잘 몰라. 문재인이 됐든 안희정이 됐든 누가 후보가 되든 반드시 정권은 교체해야 돼. 그러려면 둘 중에 하나라도 상처내지 마. 어? 문재인이든 안희정이든 지금 압도적으로 1, 2위를 다투고 있는데 문재인이든 안희정이든 상처내지 말라고. 그리고 무조건 당선자 중심으로 3년은 뭉쳐 있어야 돼. 내 말을 기억해. 당선자 중심으로 3년을 뭉쳐 있지 않으면 다시는 야권에게 정권 교체 가능성 안 와. 기회는 안 와. 도로 쟤네들의 시대가 오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정신 똑바로 차립시다. 예. 자, 우리가 왜 정권을 교체해야 되냐? 뭐 안희정 문재인이 좋아서? 문재인 안희정이 좋아서? 나 별로 안 좋아해. 둘 다. 둘 다 별로 좋아할 거 없어. 내가 왜 정권을 교체하길 바라느냐? 적어도 세월호 진상규명을 방해는 안 할 거 아니야. 내가 정권 교체하고 싶은 이유는 딱 하나야. 세월호 진상규명을 방해는 안 할 거 아니야. 적어도 배를 이 선진국 대한민국 인공위성을 띄우는 나라에서 고작 7,000톤짜리 배를 지금 1,048일 동안 못 건졌다는 거. 그게 말이 안 되잖아. 세월호를 인양하고 미수습자 수습하고 20년 동안에 걸쳐서 1,200명이 죽어갔던 가습기 첨가제 사건, 그거 책임자 마지막 한 놈까지 다 처벌할 때까지 적어도 진상조사 방해는 안 할 거 아니야. 그래서 정권 교체하자는 거야. 완벽한 신이라서가 아니라 적어도 세월호 진상규명 방해 안 할 거니까 그래서 뽑자는 거야. 그래서 정권 바꾸자는 거야. 이명박과 박근혜는 세월호의 주범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진상을 방해할 수밖에 없어요. 지들이 세월호 수입해서 운항하게 허가해줬고 잘못 고쳐진 거 운항할 수 있도록 해줬고 선장이 안전점검 의무규정을 갖고 있었던 거 없애줬고 그놈들에게 국정원에서 심지어 불법 과적 운반 시켰고 그래서 사고가 났고 전혀 구하려고 노력하지 않았어. 수백 명이 죽어간데 올림머리하고 자빠졌던 것들이야. 그래서 진상규명을 방해하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세월호의 진상을 규명하지 않으면 앞으로 우리 중에 누가 또 그렇게 죽어도 영원히 우리는 진상조사 못하고 묻히는 거야. 그렇게 수백 명, 수천 명이 죽어가더라도 1,000명이 죽어가도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것들이야, 저것들이. 상식이 통하는 합리적인 민주사회를 위해서 우리는 된다고 믿든 안 된다고 믿든 우리의 믿음대로 된다. 한 사람이 꾸는 꿈은 꿈일 뿐이지만 100인이 꾸고 만인이 꾸면 현실이 된다. 중지동천, 무리가 모여 뜻을 모으면 하늘을 움직일 수 있다고 했다. 누군가 포기해서 오늘 우리의 절망이 싹텄다면 우리가 오늘 포기하지 않으면 내일의 역사를 새로 쓸 수 있다라는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가는 길은 갈만한 길이라서 가는 게 아니라 가야 할 길이라서 가는 겁니다. 이기기 어려운 싸움에서 지지 않는 단 하나의 방법은 싸움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저들은 어마어마한 1,600조를 가지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군대도 가지고 있어요. 방송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미친놈들을 부대로 데리고 있어. 우리는 그들과 오로지 평화와 상식으로 싸워가야 돼요. 그럼 우리가 가진 무기는 뭐밖에 없을까요? 우리의 무기는 사랑과 포용밖에 없어. 사랑과 포용밖에 없어. 옛날에 내가 어느 책에서 읽은 얘기인데 어느 마을이 두 집안이 한 마을을 이루고 살았는데 이 두 집안이 사사건건이 경쟁을 한 거야. 그러다 어느 날 큰아들이 둘째 아들을 죽였어. 큰아들이 이쪽 A 가문의 큰아들이 B 가문 큰아들을 죽여. 그러니까는 이 B 가문 둘째 아들이 여기 둘째 아들을 죽이고 서로 다 죽이는 거야. 그 아들들을 다 죽일 때까지 싸우다가 맨 마지막에 막내 아기가 살아남았어. 그러자 옆마을에서 와서 그 막내 아기를 죽였어. 그래서 그 마을이 망했다는 이야기가 있어. 우리가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하게 모두를 품고 가겠다. 모든 사람들을 품고 가겠다. 박근혜 탄핵 반대했던 사람들 괜찮다. 탄핵 반대도 민주적인 의견이다. 이해한다. 라고 품고 가야 돼요. 그러나 탄핵 반대 집회하러 와서 살해 협박을 하고 테러를 선동했던 사람은 법적으로 처벌받아야 되는 거고 탄핵을 그냥 반대하는 마음으로 온 사람들은 용서될 수 있다. 우리
제가 어제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막 그 탄핵 반대하는 사람들이 촛불 들더러 뭐라고 소리를 지르면 그때 할아버지가 뭘 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소리 지를 것이 아니라 염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좋은 나라 만들어 가요. 라고 얘기를 하자. 일부러 그 사람들이요. 국민들 보는 앞에서 시비를 거는 거야. 어떻게 하나 보려고. 그때 우리가 염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들이 늘 그러죠. 니들이 뭘 알아라고 욕을 할 거 아니야. 그때 염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함께 좋은 나라 만들어가요. 라고 인사를 하면 그 자리에 앉아서 봤던 사람들이 그 자리에 앉아서 봤던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겠어. 이게 중요한 얘기인가 봐. 엄청 반대하고 지랄하네.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뭐요? 막 그 탄핵 반대하는 그 훈련된 사람들이 우리한테 시비를 막 걸어. 그럼 우리도 논쟁을 하면 이길 수 있죠. 그런데 그때 우리가 논쟁을 할 게 아니라 뭐라고 얘기해? 염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좋은 나라 만들어 가요. 우리는 한 민족이잖아요. 우리가 분열되면 외국에서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아베가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 한마디면 그들의 입을 닫을 수 있어. 왜? 한국의 보수라고 얘기한 사람들은 일본을 제일 싫어해.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우리가 분열되면 일본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라고 얘기하면 일본이 북한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라고 얘기하면 할 말이 없는 거야.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새로운 시대는 사랑과 포용으로 만들어 가야 된다. 사랑과 포용으로 만들어 가야 돼. 우리는 사랑의 전쟁을 해야 돼요. 사랑의 전쟁이라는 건 뭐냐? 아무리 날뛰더라도 끝까지 사랑해 주는 거야. 끝까지 포용해 주는 거야. 다만 범법은 법을 어기는 거는 법적으로 엄격하게 처벌하되 떼 쓰는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랑으로 품어줘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다음 대통령은 분열을 막지 못할 무능한 대통령이라는 오명을 쓰고 다시는 민주세력이 정권 창출을 못하게 될 거야. 분명히 이건 우리의 역사적인 경험이에요. 망치부인 말 오늘 이해가 되세요? 다 이해가 되세요? 이래도 이해 못한 사람들이 태반이야. 어떡하겠어. 듣거나 말거나 나는 할 말을 하는 건데. 오늘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이 방송 녹음 녹화 떠서 유튜브와 팟캐스트에 풀어주신 님들께 감사드리면서 특히 유튜브에서 이 방송을 올리는 분들께 제가 한 가지 부탁 말씀드릴게요. 어제 제 방송을 어느 한 분이 삐소리를 넣었다 그래. 그러니까 제 방송에서 제가 욕설을 하거나 19금 얘기를 하면 거기다 무슨 음향 효과를 넣는 사람이 있대요. 삐소리를 낸다든가 소리를 줄여서 녹화한다든가. 그분은 앞으로 제 방송을 올리지 마세요. 본인이 그렇게 했다. 그러면 앞으로 제 방송을 올리지 말아주세요. 그러니까 망치부인 방송을 있는 그대로 올리는 게 아니면 올리지 말아주세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망치부인 방송을 유튜브에 올릴 때, 유튜브나 팟캐스트에 올릴 때 편집이나 왜곡은 안 된다 그랬죠? 뭐 음향 처리를 따로 넣거나 그러시면 안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편집 금지. 소리도, 욕설도 다 나가야 돼.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자, 매니저님들 수고하셨고요. 오늘 업해주신 4,818분께 감사드리고, 오늘 안 하신 님들은 뭐 믿고 이랬을까 싶고, 그 다음에 꿀잼 해주신 님들 감사드리고, 오늘 후원해주신 분 한 분 한 분 일일이 이름 못 불러드려서 죄송합니다. 이름 불러주는 거, 이름 안 불러줘서 후원하고 싶지 않으면 안 하셔도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원해주신 분들 덕분에 오늘도 당당히 방송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후원 못해서 미안하다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생방송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주신 여러분이 진정한 후원자입니다. 감사하고요. 이모티콘은 3개부터 블랙이에요. 고맙습니다. 나 이거 지금 녹화를 안 했나봐. 잠깐만, 이거 녹화를 안 했나봐. 잠깐만요.
어메, 예, 오늘 거 녹화가 안 됐네요. 그래서요. 네, 지금 녹화가 다 안 됐어요. 그래서, 어, 진짜요. 진짜 녹화가 안 돼서 어떻게 할 거냐면 제가 방송을 종료하고 다시 생방송 할게요. 지금 방송을 종료하고 다시 생방송을 해서 방송국에서 다운받아가지고 그거 올릴게요. 예, 예. 자, 과연 지금 현재 보고 계시는 3,300명 중에 몇 명이 돌아올까? 지금부터 내기합시다. 자, 과연 몇 분이 돌아오실까요? 자, 빨리 돌아오세요. 망치부인입니다.